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른 방송에서 하지 않는 울산 지역 사회 분야 이슈를 이슈 타파에서 깊이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울산 최초의 조간신문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울산공항 문제를 다른 방송에서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던데 지난 시간에 이슈 타파에서 깊이 있게 얘기를 우리가 해봤죠. 네네. 이후에 파장이 좀 큽니다. 지금도 곳곳에 송 시장은 공론화를 중단하라 이런 프래카드가 나붙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울산공항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예. 그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공항 폐쇄 이전 문제의 공론화 이야기가 제기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무게감은 다르지만 여론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예, 파장이 이렇게 거셀 줄 몰랐던지 송 시장이 곧바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울산시에서는 파문이 커지자 폐쇄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한 발 뺐고요. 예.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서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위를 낮췄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이슈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 정치권에서 번지고 있는 대장동 이슈로 잠시 묻혔을 뿐이지 이 문제는 언제 고개를 들고 나올지 모르는 잠시 휴화산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지역의 이슈 하나를 사정없이 타파해 보겠는데 며칠 전에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 공급 문제가 뉴스의 중심이 됐는데요. 이 문제 이슈 타파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이양에 나온 김에 혁신도시의 전반적인 문제, 예. 구조적인 문제나 인재 채용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울산 혁신도시의 특별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서 675가구가 전매되거나 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이 332억 원에 달한다고 하던데 뭐 이런 법이 있었습니까?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실장님께서도 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공분을 샀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특공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네네. 하루 옆에 울산에서도 이런 심각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 공급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한 조치인데요. 예. 이를 악용하고 심지어 특공의 기회가 없는 신입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에 기존의 직원이 입주해서 특공을 재산 정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수법. 예.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세종시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울산 혁신도시도 특공 아파트 투기장이 된 셈인데 그 숫자가 아파트 675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울산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기자도 많은데 그동안 전혀 몰랐단 말입니까? 네, 울산의 혁신도시 아파트 공급은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이 이야기는 초창기부터 이야기가 떠돌았던 건 사실입니다.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 드러난 자료를 보면은 혁신도시 이전 기간 종사자 특별 공급 아파트 이것으로 분양받은 울산 지역 공공기관 임직원이 3명 가운데 1명은 3명이 1명. 예, 3명은 1명은 바로 이제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 공공기관 직원들이 울산에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부의 정책이 재산 정식의 수단이 되어버렸는데요. 예. 이들이 얻은 시세 차익이 무려 3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특공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투기장이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밝혀보죠. 네, 국회 요즘 국정감사철이거든요. 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 발령 현황 자료를 보면요. 예.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울산 지역 내 특공의 분양자가 수혜를 받은 사람이 9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00명 가깝습니다. 네네. 퇴직자 70명을 제외한 재직자 919명 가운데 울산을 떠나서 이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인원이 한 33.8% 정도 예. 됐습니다. 예. 네. 울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 인원보다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옮겨온 숫자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당연히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는 숫자가 많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울산 지역의 타 지역 이주율은 경남 진주 그리고 전북 전주. 예. 진주가 한 38%, 전주가 한 34% 정도 되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두 도시의
이어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울산은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특공 수혜자 144명 가운데 예. 116명, 무려 80%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역을 옮긴 그런 경우로 나타나서 거의 대부분이 먹튀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근로복지공단 직원 가운데 54명은 신규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예, 신규 예. 직원들인데요. 예. 이 신규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에 입주해가지고 재산 증식을 했던 아주 부도덕한 일을 벌였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파트 특별 분양받고 기숙사에서 살다니요. 정말 욕 나옵니다. 신규 직원들 기숙사를 특공 아파트 투기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근로복지공단 말고도 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더 있습니다. 역시 국회 자료인데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의 기숙사 거주 현황 자료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예. 자료를 살펴보면은 울산 지역의 공공기관 기숙사 입주 직원 5개 기관입니다. 네. 535명 가운데 158명, 그러니까 한 30%가 특공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예. 공공기관 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받고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다. 이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은 근로복지공단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공단이 45명, 동서발전이 한 33명, 산업인력공단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회사 이름 들어보니까 세층 신이 내린 직장들인데 연봉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환수조처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환수 안 됩니까? 안타깝지만 현행법으로 환수 조치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건데요. 예. 차후에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적으로 원위치 시키는 수단이 없다는 게 정말 딱한데 울산 혁신도시는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있죠. 맞습니다. 우선 혁신도시의 탄생 과정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노무현 정부 때 울산 혁신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임기 말이 가까우니까 이건 다급해지거든요. 예, 정권은 서두르죠. 끝나가고 이 혁신도시는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좀 무리하게 좀 추진을 했습니다. 아. 지금 민주당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졸속 강행한 것이 바로 울산 혁신도시인데요. 네.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정부는 울산시 중구 우정동 그리고 장현동까지 길게 늘어진 이런 지역을 울산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10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7천여 세대 건설해가지고 계획인구 2만여 명의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2만 명의 신도시면 굉장히 큰 규모예요. 몇 개 기관이 그때 들어왔죠? 한 10여 개 기관 됩니다. 10여 개. 여기에 입주한 공공기관을 보면은 예. 대부분 에너지 관련 기관 그리고 노동 관련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석유공사, 에너지 관리공단, 경제연구원, 동서발전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예. 근로복지공단 이런 기관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등이 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는데 초창기에도 혁신도시 준공을 두고서 중구청과 울산시가 LH가 조성한 혁신도시를 인수한다 못한다 옥신각신했던 걸 기억하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기억을 잘 하시는데요. 네. 지금 벌써 10여 년이 넘었으니까 사람들이 기억에서 좀 가물가물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LH를 보고 슈퍼을이라고 하거든요. 슈퍼갑이 아니고 슈퍼을이라고 합니다. 슈퍼을. 네, 슈퍼을이라고 예. 하는데 이 중공이 날 무렵에 졸속공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거든요. 예. LH가 울산 혁신도시를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린 에비뉴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도심 속에 자연 친화적인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많이 떠들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다 하고 보니까 도로도 좋고 이상한 기형화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울산시와 중구청에서는 인수를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랬어요.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 슈퍼을인 LH가 배짱을 내밀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방송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배째라. 배째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허가 받는 거 아니다. 신고제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예. 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울산시가 완패했습니다. 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곡동부터 시작해서 우정동, 유곡동을 해서 장현동까지 이어지는 이 길쭉한 구조가 예. 굉장히 기형적이었거든요. 입지부터. 예,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밀집되지 않은 지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 도로 자체의 폭이 좁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성토 부분이 높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뭔가를 하는 게 다 지금 이제 추가 비용이 많이 들고 네. 그런 상황이었고 예. 잘 아시다시피 2016년에 울산에 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차바 태풍. 맞습니다. 그때 이제 혁신도시의 부실공사가 결국은 우정 태화시장의 침수로 이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LH를 슈퍼을이라고 네, 했군요. 슈퍼을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입지로 보이는데 우선 입지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울산 혁신도시 조성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그 세월 동안 도시 발전의 촉매제가 되기보다는 도심 속의 외딴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입지인데요. 입지, 혁신도시가 그 전체가 처음 계획 단계부터 그린벨트 내 입지 선정을 해서 기형화됐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혁신도시를 선정할 때 사실은 가장 경쟁을 했던 데가 지금 KTX 여기 있는 신화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지구와 신화지구 이 두 곳이 붙었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제 신화지구 쪽에 그 언양 서부 5개 읍면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점수 공개해라, 투명하게 밝혀라. 근데 사실은 이제 점수나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아직까지도 뭐 드러나진 않았는데 우정혁신도시와 신화지구 이 두 곳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좀 경쟁력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기억이 얼핏 나네요.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구조나 입지 문제와 함께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더욱 이상한 도시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혁신도시의 중심도로인 종가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상가 지역의 도로까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가게가 문을 열면 오히려 파리를 날리는 이런 이상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혁신도시에 조성된 그 부지의 대부분이 도로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가 더 들게 되어 있고요. 지주들이 토목공사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고 조류조 부실해가지고 태풍 피해도 받고요. 이런 뭐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10여 년이 지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이사께서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하시는데 혁신도시는 울산 혁신도시는 장현동부터 우정동까지 쭉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마치 빨래줄처럼 참 길다고 느꼈는데 집중되지 않은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혁신도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아주 최근에 이 문제를 또 제기했거든요.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폭이 좁은 도로는 그린벨트 쪽으로 확장하고 인도가 넓은 쪽은 좀 좁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폭을 확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또 그 최대한 공한지를 확보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늘리고 또 시내버스 노선 확장, 배차 시간 이런 것을 조정해가지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도시계획을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지적을 하는데 이런 일리 있는 주장에 울산시의 입장은 뭔가요? 네, 울산시는 일단 도로폭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입니다. 뭐 구간 내 지장물 이설 등을 포함해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다. 또 뭐 이런 그 좀 도로를 넓히는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거고 대중교통 시내버스 뭐 이런 문제도 지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울산의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포함해가지고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종가로의 그린벨트 쪽 확장 부분은 울산시 자체로서는 하기 어렵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군요. 자, 결국은 울산 혁신도시가 처음부터 이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바람에 혁신도시 주민 등록 인구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중심 상업지구 활성화를 이끌어야 될 신세계 백화점 입점이 무소식이고 산악연 클러스터 부지는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 있는 악재에 부딪힌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들을수록 참 답답합니다. 네, 그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울산 혁신도시는 완전히 처음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대표적인 그 현상이 상권의 붕괴입니다. 네. 울산 혁신도시의 대표적인 상권은 원유곡 맛집거리, 그리고 예.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설 부분의 그 중심 상업지구, 그리고 장현동, 서동 인근의 어떤 그 지역 상권, 예. 그것도 뭐 맛집거리라고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세 곳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들 지역은 울산의 장기 경기 침체, 이것과 맞물린 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예. 지금 뭐 사실은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같은 침체 상황은 더욱 커졌는데요. 예. 지금은 퇴근 시간 무렵에 상가 건물 조명, 그리고 달리는 차들, 이런 맞습니다. 거 말고는 잘 보이지 않는 그래요. 그런 아주 유령 도시화 되어버렸습니다. 예.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은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지금 절반이 넘거든요. 텅텅 비었어요. 예, 그 인접한 상가 대부분 이 입점한 곳 자체도 지금 보면은 뭐 음식점, 예. 그리고 뭐 카페, 뭐 병원, 사무실 이런 예.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또 낮 시간에만 좀 사람들이 다니고 밤에는 예. 좀 없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제한돼 가지고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 되면은 예. 거의 뭐 사람이 없다시피 합니다. 없어요. 네. 무엇보다도 건물의 1, 2층, 1, 2층의 그 공실률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도서관이나 쇼핑몰, 대형마트 이런 것이 전무한 혁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예. 뭐 임대료는 높고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사람들은 안 오고 예. 여가시설은 없고 이러니까 뭐 잘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예. 이들 지역 가운데 그래도 사정이 나왔던 원유곡 맛집 거리 같은 경우에도 예. 최근에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예. 한지 끊어서 지금 임대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권 외곽을 중심으로 1층 가게의 공실률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은 예. 장현동 상권은 거의 뭐 지금 죽어 있고요. 예. 또 신세계 백화점 부근은 지금 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오고 난 뒤후에 뭔가를 네. 하려고 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뭐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사는 곳이 그곳이라서 이제 매일 출퇴근을 그 앞으로 하는데 제가 사정을 참 잘 알지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집이라도 가면 손님 없다가 빈집에 황소 들어오는 것처럼 반기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방문했을 때 혁신도시에 있는 비빔밥집에서 식사도 하고 그러던데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요. 자, 인구도 자꾸 빠지고 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입주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는 또 왜 빠집니까? 네, 그 울산시에 따르면 지금 울산의 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가 2017년에 한 2만 1,1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 그 당초 계획했던 인구 2만 명보다 높았죠. 예. 그 이후에 지금 2018년, 2019년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200명 정도 빠졌거든요. 예. 지금 2만 선도 붕괴됐습니다. 아이고.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 울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기러기 아빠, 예. 저 울산으로 들어오는 이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들 이런 예. 게 적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 또 뭐 실제로는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외부의 수도권을 인구를 억제하고 지방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도시 아파트로 많이 갔지 실제로 공공기관 입주기관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마다 주말이면은 대형 버스를 가지고 뭐 맞습니다. 직원들을 예. 실어 나르고 대전으로 서울로 있는 다 그런 가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권 활성화는 더디고 또 대중교통은 부족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고 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지금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말이죠. 지역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비유를 하자면 호랑이 그릴 것처럼 했다가 고양이도 아니고 쥐새끼를 그리듯이 생색만 낸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표현 잘 하셨는데요. 이 진짜 처음에는 뭐 수도권 인재들을 뭐 지방으로 보내서 지역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취지로 혁신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전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본사가 강원도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울산본부를 제외하고는 지난 2018년부터 통계를 쭉 잡아보니까 채용이 뭐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7곳은 지난 2018년 의무 채용 대상 인원이 492명이었거든요. 이 가운데 117
7명, 그러니까 한 23% 정도만 채용했고요. 아하. 2019년에는 371명이 그 의무 채용이었는데 예. 이 가운데 101명, 그 고작 한 뭐 30%도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120명 가운데 35명, 예. 역시 30%가 채 안 되거든요. 이 정도로 지역 인재 채용을 뭐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네. 실장님 잘 알다시피 뉴스 시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채용한다고 MOU 체결하고 뭐 네. 많이 했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이벤트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실적은 많지 예. 않습니다. 제가 심하게 말했나 싶었는데 아니네요. 그러니까 호랑이 그린다고 했고 쥐새끼 그렸어요. 네. 지금 현재. 근데 왜 이랬답니까? 예, 여기에는 고질적인 지역 인재 채용 기피 현상이 깔려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기업들이 지역, 즉 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 울산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 꼴찌였습니다. 예. 그동안 지역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조사하고 문제를 수없이 제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역의 반발이 좀 거세지니까 이를 의식한 공공기관들이 조금씩 개선하고는 있지만 생색만 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딱 맞습니다. 예. 2018년까지 울산 혁신도시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률은 전국 12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증거가 바로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울산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4.5%로 가장 낮다. 예. 여기서 지금까지 한 뭐 몇 년 지났는데 크게 개선됐느냐?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 대목에서 말이죠. 신세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신세계가 백화점 입점도 미루고 오피스텔 얘기했다가 상업시설 확장을 다시 밝히고 지역의 눈치만 살살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했단 말입니다. 네, 딱 그 부분의 지적이 정답인데요. 돈이 안 되는데 예. 투자하는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투자의 매력이 없는 혁신도시가 울산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신세계의 적극적인 투자 이야기, 이건 참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 먹튀부터 울산 혁신도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자, 김 이사님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문제 어쩌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기억하실 겁니다. 10여 년 뒤, 이게 처음 첫 삽을 떤 게 2006년인가 2007년인가로 기억하니까 네. 벌써 10몇 년 훨씬 지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울산 혁신도시는 울산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신도시가 건설된다는 굉장히 부푼 꿈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말이 안 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무엇보다 예. 먹튀 논란에서 지적했다시피 이전 기관 직원들의 울산 시민 만들기. 이거는 초창기부터 뭐 혁신도시가 처음 될 때부터 가족들을 버스에 태워서 투어를 시키고 울산 여러 가지 뭐 기관들과 MOU를 맺고 하면서 참 상생 발전 협약 많이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런데 혁신도시와 기존의 울산은 융화가 여전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무엇보다 현재의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인프라 부족 거기에 따른 뭐 직원들의 이질감 이게 원인인데요. 예. 강제로 울산에 와서 울산 시민이 되라. 울산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먹히죠. 예, 절대로. 울산이 스스로 살아보니까 울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이곳을 참 잘 선택을 했다. 예.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생각부터 바뀌게 하는 근원적인 대책 이게 필요합니다. 특히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춘 혁신도시 상생 방안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무엇보다 특공 먹튀 같은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건절책을 찾아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예. 아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예. 전국의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울산만 우정동부터 장현동까지 길게 빨래줄. 늘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집적된 게 없습니다. 네, 뭐 네. 하물며 유통 백화점 고사하고 마트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예. 생활 편의 이런 것도 조금 시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짚어볼 문제는 충분히 짚어봤고 할 말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혁신도시의 진화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슈 타파 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희정 이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